이번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어기를 사용할 때 타이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기를 제어할 때 시간을 제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몇 미리세크 또는 몇 초, 몇 분 뭐 이런 것들이 제어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시간 제어를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타이머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타이머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제 어떤 거냐면 지금은 우리가 스위치를 눌러서 램프를 살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스위치 1을 누르면 램프 살고 2번을 눌러서 이렇게 이제 꺼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화 장비들, 자동화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기동 버튼과 정지 버튼이 다 별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동과 정지 이렇게 이제 동작을 시키는데 지금처럼 스위치 2번을 눌러서 꺼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흘렀을 때 이 램프를 끄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M1이라고 하는 접점이 ON이 됐을 때 그 순간부터 타이머가 시작되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밑에다가 접점을 한번 또 써볼까요? M1이라고 하는 신호가 살았을 때 타이머를 시작하겠다. 자, 타이머는 똑같이 코일처럼 F7번을 누르시고 타이머를 의미하는 T라고 하시고 0, 1, 2, 3, 4 이렇게 정수를 붙이면 됩니다. T0 그리고 한 칸 띄우고 K 30이라고 하겠습니다. 타이머의 기본 단위는 100ms입니다. 100ms. 그래서 30이라고 하면은 곱하기 100ms 하면 3000ms가 되죠. 그러니까 3000ms는 곧 3초입니다. 3초. 그리고 K라고 하는 그 알파벳을 앞에다가 하나 붙였는데 이 K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자연수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그냥 규칙입니다. 이 미쓰비시 PLC에서 이제 우리가 뭐 실수 표현, 그러니까 소수점이 있는 이런 실수 표현은 뭐 F라고 하는 걸 붙이고 그 다음에 뭐 16진수는 뭐 H를 붙이고 이렇게 이제 그 숫자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앞에다가 그 접두어에 해당하는 이 알파벳을 붙여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일종의. 자, 그래서 이제 K라고 붙이고 30이라고 이제 이렇게 10진수의 형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OK를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뭐 타이머도 우리가 이제 어떤 코멘트를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연 동작 시간이라고 그냥 할까요? 동작 시간. 자, 결국 동작 시간이 3초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테스트를 한번 할 텐데, 자, 한번 보시면 M1이 살았을 때 M1이 ON이 되면 타이머가 1초, 2초, 3초를 여기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타이머가 다 됐을 때 이제 어떤 작업을 할 건가? 타이머가 3초가 지나면 T0라고 하는 이 코일이 이제 ON이 되는데 그러면 그 T0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뭘 할 건가? 그걸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되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램프를 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M1이 살아있는 이 M1을 끊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스위치 2를 누르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다가 B접점을 이용을 해서 T0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스위치를 누르는 것처럼 타이머가 ON이 됐을 때 여기가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죠. 동작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누르면 M1이 살았고 이제 3초가 지나간 다음에 T0가 ON이 되면서 여기가 끊어진 겁니다. 끊어지면서 M1이 오프가 됐고 그 M1이 오프가 됐기 때문에 램프도 같이 오프가 된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스위치를 누르면 살고 1초, 2초, 3초가 지나서 꺼지는 거죠. 물론 타이머가 다 되기 전에
스위치 2를 눌러도 당연히 꺼지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꺼도 동일하게 꺼집니다. 하지만 타이머가 동작했을 때 그 타이머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국은 어느 순간에 타이머를 살리고 그 타이머를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타이머를 이용해서 꺼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램프를 한번 살린다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다시 원상태로 만들고 이 T0라고 하는 접점을 아래쪽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T0, 즉 타이머가 이제 3초가 됐을 때 뭘 할 건가? 이번에는 적색 램프를 한번 살려볼까요? 적색 램프. 자, 그러면 Y3A죠. 적색 램프는 Y3A에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적색 램프. 자, 이렇게 되면 타이머가 완료가 됐을 때, 타이머가 완료됐을 때 적색 램프가 ON이 되겠죠. 자, 해봅시다. 스위치 1을 누르게 되면 1초, 2초, 3초가 지나서 이렇게 적색 램프가 켜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타이머의 동작에 따라서 적색 램프가 이렇게 이제 ON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이머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머는 뭐 의외로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카운터를 한번 볼까요? 카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횟수를 세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횟수. 그래서 뭐 스위치가 몇 번 눌러졌는가, 센서가 몇 번 감지됐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자동화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이제 카운터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카운터는 자,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볼게요. 스위치를 우리가 이제 자, Shift 인서트를 눌러서 이 앞에다가 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스위치를 지금은 한번 누르면 바로 이제 이렇게 M1이 ON이 되는데 이 스위치를 3번 눌렀을 때 램프가 살도록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 여기에 있는 이 스위치 1번 이거를 카피해서 여기다 일단 붙여놓기를 해놓고 자, 카운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코일 F7번을 눌러서 카운터를 의미하는 C를 앞에 놓고 마찬가지로 0, 1, 2, 3, 4 번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카운터 횟수 K3 동작 횟수라고 이렇게 이제 한번 넣어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스위치를 한번 누를 때마다 카운터의 개수가 하나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1, 2, 3이 돼서 우리가 설정한 3이라고 하는 숫자와 동일해지면 C0라고 하는 이 카운터의 접점이 ON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로 뭐 할 거죠? 램프를 살릴 거잖아요. 그래서 스위치 대신에 여기다가 C0를 입력을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카운터가 살았을 때 M1이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동작 횟수가 한번 올라갔죠. 1로 올라갔죠. 두 번 누르면 2가 됐고 세 번째 누르면 이렇게 3이 되면서 C0 접점이 ON이 됐고 그리고 M1에 의해서 이제 램프가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카운터는 자, 스위치 또 눌러 볼까요? 자, 스위치를 눌러도 지금
설정한 카운터가 동작했기 때문에, 이미 동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횟수도 안 올라가고 그냥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0는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여기 접점을 보시면, 그죠? C0는 계속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운터를 사용을 할 때는 이 카운터를 리셋 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리셋. 자, 그러면 이 카운터를 리셋을 해주기 위해서 사이에다가 우리 스위치 2번으로 리셋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X19 스위치죠. 이걸로 카운터를 리셋을 해야 되는데, 리셋은 RST라고 하시고 C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RST C0, C0를 리셋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F4번 눌러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됐어요. 지금 현재 카운터가 살아있죠, 그죠? 그래서 스위치 2번을 눌러볼게요. 스위치를 누르면 카운터가 0으로 다시 리셋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 1번을 다시 누르면 1번, 2번, 3번 누르면 이렇게 이제 램프가 살고, 다시 스위치 2번을 누르면 리셋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리셋, 카운터를 리셋하면서 이 스위치가 여기에도 걸려 있기 때문에 램프도 같이 이제 꺼주는 그런 동작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카운터를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이제 타이머와는 다르게 리셋이라고 하는 이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타이머 같은 경우는 타이머를 살리는 조건이 사라지면 그냥 타이머는 자동으로 0으로 다시 리셋이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M1이 살았을 때 그냥 바로 3초가 되기 전에 그냥 끊어지면 타이머는 0으로 바로 리셋이 되는 거예요. 0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카운터는 그 신호가 온, 오프가 될 때 얘는 이제 그 카운트된 횟수를 계속해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리셋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리셋을 시켜줘야지만 그 숫자가 0으로 다시 리셋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레더 프로그램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될 그 타이머와 카운터의 사용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